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가 목 디스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흔히 목 디스크다 이런 표현도 많이 하는데 이럴 때 쓰이는 디스크는 질환을 뜻하는 거고요. 사실 원래 디스크는 몸의 조직, 그러니까 추간판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이 두 가지가 조금 혼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개념을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우선 용어 정리를 정확히 해두는 게 좋은데요. 네. 디스크랑 디스크 탈출증은 다른 겁니다. 일단 디스크는 우리 척추뼈 사이에 위치한 쿠션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말하는데요. 겉면은 이 섬유로 단단하게 둘러싸여 있고 내부에는 수분이 풍부한 치약과 같은 이런 몰캉몰캉한 재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디스크 탈출증은 디스크가 손상되거나 압력을 받아서 제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질환을 말하는데요. 이 튀어나온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경우에는 목뿐만이 아니라 어깨나 팔까지 또는 손까지 통증이 느껴지거나 저릿함이 느껴질 수 있어요. 조기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아주 중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위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 디스크라고 하더라라고 하는 거는 목 디스크 탈출증을 의미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요즘에 스마트폰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또 컴퓨터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세가 안 좋다 보니까 목이 아프고 뻐근하다 이런 말 하는 분들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 우리나라의 목 디스크 환자 굉장히 많을 것 같긴 한데 얼마나 될까요? 이게 2021년 발표가 가장 최근 통계예요. 우리나라에서 목 디스크로 병원을 찾은 환자 수가 대략 99만 3천 명으로 네.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엄청난 숫자죠. 네. 3년 전과 비교했을 때 96만 2,912명에서 이게 꾸준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여성 환자가 남성보다 대략 22.6% 더 많게 나타났고요. 연령대별로는 60대가 가장 많았고 그중에서도 60대 여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목 디스크가 젊은 층에서도 호발하고 있는데요. 크게 원인으로 꼽히는 거는 이 스마트폰, 워낙 많이 사용하니까. 그리고 사무직 종사자가 많아진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예상대로 목 디스크 환자가 굉장히 많은데 특히 여성이 목 디스크 질환에 좀 취약하다는 게 놀랍네요. 왜 그런가요? 여성이 훨씬 취약하게 나타나는데요. 이게 크게 세 가지 원인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는 폐경 이후에 여성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면서 이 관절과 뼈의 퇴행이 좀 더 가속화된다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로 주로 여성은 사무직에 종사하고 가사노동, 육아를 전담하는 경우가 많죠. 이런 것들이 목 디스크에 조금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근육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경추를 지지하는 힘이 약한 것도 한 가지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네. 보통 몸을 좀 많이 쓰면은 아무래도 무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이상 신호가 오기도 하는데 목 디스크도 좀 목을 많이 쓴다든가 무리하면은 좀 발병 위험이 높아지나요? 네, 몸은 아무래도 과도하게 사용할 때 이상이 생기죠. 이 목도 예외가 아닙니다. 목 디스크를 유발하는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반복적인 움직임이에요. 직업적으로 계속 목을 숙이고 있어야 하거나 한쪽으로 틀고 있어야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 목 근육, 주변 인대에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가해지면서 목 디스크 발생률이 올라갈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잘못된 자세입니다. 고개를 푹 숙여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거나 컴퓨터 모니터를 계속해서 들여다봐야 되는 경우에는 FHP라고 해서 Forward Head Posture, 소위 말하는 거북목입니다. 이런 자세를 하게 되는데 이 자세가 디스크에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노화와 퇴행성 변화예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대략 50세 전후로 디스크 내부의 수분이 급격히 감소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디스크 탈출증의 발생률이 더 올라가게 됩니다. 네. 다른 거는 막기가 힘들겠지만 평소에 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좀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목 디스크인데 젓가락질 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 목 디스크가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궁금해요. 목 디스크는 이 병이 진행됨에 따라서 증상이 점점 더 심해지는데요. 크게 세 단계로 한번 나눠볼게요. 네. 일단 초기 단계에서는 목 주변 근육이 뻐근하거나 결리고 뒷목 통증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목이 뻐근하거나 머리를 돌리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근육통이나 목 관절 질환인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디스크가 손상되면서 신경이 미세하게 자극되기 시작한 디스크 탈출증 초기 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단계로는 디스크가 더 돌출되면서 신경이 압박되는 단계인데요. 이때는 목뿐만이 아니라 어깨, 팔, 손까지 통증이 나타나거나 저릿함 또는 아까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젓가락질하기가 힘들다든지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보통 환자분들께서 병원을 찾는 단계가 이 단계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마지막 단계로는 디스크가 더 튀어나오면서 척수 자체를 압박하는 경우인데요. 이건 정말 심각한 경우예요. 팔뿐만이 아니라 다리에 힘이 빠질 수 있고 균형 감각이 없어질 수 있고 대소변 장애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계가 되면 초응급 상태로 아주 신속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목 디스크는 그냥 단순한 뒷목 통증부터 이렇게 마비까지 정말 심각한 증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적절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방치하면 정말 심각한 상황까지 갈 수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점검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앞서서 증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주시기도 했는데요. 저희가 좀 간단하게 알 수 있는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아주 간단한 두 가지 자가 진단법이 있는데요. 앵커님도 같이 해보시죠. 네. 일단 첫 번째로 스펄링 검사인데요. 네. 평소에 팔이 이렇게 저릿하다. 네. 이런 분들은 아픈 쪽으로 고개를 우선 기울여 보세요. 네. 여기서 머리를 살짝 이렇게 눌러보는 겁니다. 네. 근데 현재 아프신 분들은 목을 눌러보기가 상당히 겁날 수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아픈 쪽으로 고개를 기울인 다음 살짝 뒤로 꺾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팔이나 손까지 저릿함이 내려간다면은 그러면 디스크의 가능성이 네. 높다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팔 들어올리기 검사인데요. 네. 평소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저릿하다 하시면 이 팔을 머리 위로 높게 들어보는 네. 거예요. 이러면 신경의 압박이 풀리면서 증상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깨 바깥쪽이 아니라 이런 승모근 쪽으로 자주 뻐근하거나 팔이나 손이 저릿한 느낌을 자주 받으신다면 그러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겠죠. 네. 저는 저리진 않는데 이렇게 목을 옆으로 하기가 살짝 무서웠거든요. 아무래도 저도 컴퓨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좀 평소에 자세도 좀 신경 쓰고 미리미리 좀 검진을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서는 자가 진단보다는 전문적인 치료를 하는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진료실에 오시면 보통 환자분의 증상을 가장 먼저 물어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어깨 위쪽으로, 이쪽으로 또는 팔, 손 쪽으로 불편감이 평소에 있는지, 저릿한 느낌은 없는지 확인을 하고요. 의사가 직접 스펄링 검사나 팔 들어올리기 테스트를 통해서 디스크를 좀 더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디스크가 좀 더 의심이 되는 상황이다. 그럼 엑스레이를 찍어서 경추의 기본적인 구조를 먼저 보고요. 거북목이 있는지, 일자목이 있는지, 거기서 구조를 파악한 다음 목 디스크의 손상 정도를 CT나 MRI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MRI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검사 도구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목 디스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 협착증이다 이런 경우도 종종 주변에서 볼 수 있거든요. 뭐 증상이 비슷해서 디스크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좀 오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목척추관 협착증 또는 후종인대 골화증, 이 OPLL이라고 불리는 질환이 있겠는데요. 증상만 놓고 보면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목척추관 협착증의 경우에는 어떠한 원인에 의해서 척추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이 압박되는 질환인데요. 마찬가지로 목 통증, 어깨 통증, 손 저림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요. 협착증이 진행되면 디스크가 진행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거나 다리에 힘이 약해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후종인대 골화증, OPLL인데요. 이 질환은 척추 뒤쪽에 있는 인대가 뼈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인데요. 주된 증상은 협착증이랑 디스크랑 비슷합니다. 목, 어깨에 손이 아프거나 저릴 수 있고 젓가락질 같은 미세 동작이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근데 특히 이 OPLL은 동양인에서 호발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감별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디스크가 있으면서 OPLL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또 협착증이 OPLL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 MRI나 CT 촬영을 통해서 병변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조금이라도 저리거나 조금 뻐근하거나 불편한 증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은 비수술로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수술로 넘어갈 수 있게 되잖아요. 비수술적 방법으로는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도 궁금한데요. 네, 목 디스크는 초기에 비수술적인 방법들로 상당 부분 이 증상을 개선할 수 있어요. 일단 뒷목이나 승모근이 뻐근한 정도의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물리치료, 온열치료라든지 초음파 치료 또는 견인 치료를 통해서 근육 이완과 혈액순환 개선을 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숙련된 치료사가 시행하는 도수치료도 이 단계에서는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진통소염제나 근이완제를 같이 복용해주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고요. 하지만 디스크가 좀 더 진행이 되어서 팔이나 손가락까지 저릿한 신경 증상을 동반할 때는 주사 시술이 가장 효율적인 치료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시술이 경추 경막의 차단술인데요. 주로 통증학과에서 시행하는 시술로 이 엑스레이를 찍어가면서 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엑스레이를 찍어서 정확한 부위에 약물을 주입해서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시술이에요. 해당 시술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시술을 했다면 시술 직후에 이 아픈 팔과 손가락이 따뜻해지면서 통증이 즉시 사라지는 효과를 보이게 되고요. 이 마지막으로 치료 이후가 가장 중요해요. 환자분들이 안 아파지면 병이 없어진 줄 아시는데 네. 목 디스크 증상이 호전되더라도 이게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증상이 없어진 단계에서는 목 스트레칭 그리고 등 근육 강화를 포함한 경추 안정화 운동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물리치료, 도수치료, 그리고 주사 시술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좀 관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씀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목 디스크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O와 X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 디스크 통증은 항상 심하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X군요. 일단 네, 목 디스크는 통증 없이 이 손저림이나 근력 약화부터 증상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밤에만 통증이 심하다든지 또는 비 오는 날만 통증이 심하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아픈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목 디스크가 있는 경우 마사지를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이것도 X입니다. 아니군요. 네, 잘못된 마사지를 받으면 신경 압박이 더 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초기 단계에서는 반드시 정확한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네, 섣불리 마사지를 받으면 악화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스트레칭할 때 목에서 뚝뚝 소리가 날 때가 많거든요. 이게 위험한 건지 궁금해요. 네, 이거 참 무섭죠. 네. 근데 그 뚝뚝 소리는 관절에 있는 그 기포가 터지는 소리인 경우가 많아요. 네. 이 뚝뚝거리는 소리와 함께 통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거북목 교정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다? O일까요? X일까요? X입니다. 네. 이 거북목 교정기는 일시적인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착용하게 되면 목 주변 근육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디스크에는 악영향을 줍니다. 네, 오히려 좋지 않군요. 네. 또 디스크가 유전적 요인이 있는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O일까요? X일까요?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있군요. O입니다. 네. 네. 가족력이 있는 경우에 디스크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게 유전적으로 척추 구조가 약하거나 디스크 구조가 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마지막 OX 질문인데요. 서서 일하는 사람보다 앉아서 일하는 사람이 디스크 발생 확률이 높을까요? 이건 O입니다. 네. 앉아서 일하는 경우에는 이 목을 숙이거나 앞으로 내미는 자세를 아까 말씀드린 FHP 자세가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이 자세 때문에 디스크에 더 많은 압박이 가해지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부터는 목 디스크 예방을 위한 건강 솔루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 중 흔히 하는 자세나 행동이 목 디스크에 좀 상당한 영향을 주게 된다고 하는데요. 목 디스크 예방이나 관리를 위해서 피해야 할 자세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은 꼭 피해야 할 자세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인데요. 제가 진료실에서도 진료 기다리시는 분들이 등을 곱추처럼 이렇게 말아가지고 네. 고개를 푹 숙이고 네. 스마트폰을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자세는 디스크에 굉장히 심한 압력을 줄 수 있어요. 절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옆으로 누워서 TV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많죠. 특히 아버님들. 네. 근데 이것도 목 디스크에 정말 안 좋아요. 꼭 피하시고요. 의자에 앉아서 고개를 푹 숙이고 졸거나 주무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근데 좀 민망하더라도 목을 뒤로 젖혀서 네. 주무시는 게 목 디스크에는 훨씬 더 좋겠습니다. 네. 사무직에 계신 분들은 이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목이 앞으로 쭉 빠집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자세도 목 디스크에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아요. 네. 스마트폰을 할 때 너무 고개를 숙이지 않고 또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텔레비전을 본다든가 쉰다는 자세도 피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앉거나 서 있을 때 아니면 뭐 일을 할 때나 잘 때 취해야 할 올바른 자세들 하나씩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우선 걷는 자세부터 같이 네. 살펴보면요. 척추를 곧게 펴고 시선을 약간 위로 10도에서 15도 정도 약간 위를 보고 걸으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는 자세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인데요. 헤드레스트가 있는 의자에서 뒤통수를 좀 기대고 시선만 아래로 해서 스마트폰을 보시는 게 목 디스크에는 가장 부담이 덜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시선 높이까지 들어서 스마트폰을 보는 방법도 있겠지만 5분 정도만 그렇게 보시면 팔이 아파서 도저히 할 수 없어요. 네, 근데 뭐니 해도 이 휴대폰을 가장 적게 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 사무직으로 컴퓨터 사용이 많으신 분들, 오늘 말씀드리는 세 가지는 꼭 하셔야 돼요. 네. 첫 번째는 블루투스 키보드, 두 번째는 블루투스 마우스, 세 번째는 내 시선보다 동일하거나 약간 높게 위치한 컴퓨터 모니터입니다. 네. 이게 블루투스를 왜 써야 하냐? 이 유선으로 컴퓨터에 키보드나 마우스가 연결되어 있으면 충분히 몸 안쪽으로 당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죠. 자꾸 앞으로 밀려가게 됩니다. 팔이 앞으로 빠지고 어깨가 앞으로 빠지면 목도 앞으로 같이 빠지게 돼요. 모니터가 시선보다 아래에 있거나 이렇게 너무 가까이 아래쪽에 있으면 그러면 목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니터도 약간 높게 위치하도록 하는 게 좋은데 이 모니터 거치대가 상당히 비싸요. 그게 부담스러우신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면 집에 읽지 않는 책들을 책이라든가, 네. 그런 걸 받쳐가지고 그렇게 보시면 경제적으로 목 건강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은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서 좀 목이 뻣뻣하다, 뻐근하다 할 때 따라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앵커님도 네. 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우선 어깨에 이렇게 손을 올리시고요. 네, 날개뼈를 뒤쪽 아래쪽으로 모아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손을 떨어뜨리시고요. 양팔을 뒤쪽으로 당겨주세요. 네. 여기서 목을 뒤로 쭉 젖혀서 5초간 스트레칭하는 겁니다. 네, 약간 이렇게 우리가 늘 웅크리고 있을 때가 많으니까 조금 자세를 뒤로 해서 이렇게 좀 스트레칭을 해주는 자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목 디스크라는 게 목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어깨가 앞으로 말리는 라운드 숄더가 결국에 목 디스크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방금 알려드린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라운드 숄더에도 도움이 되고 목 디스크도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꼭 3분 정도는 시간을 내서 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루에 2번이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짧은 시간 내서 좀 목과 우리 관절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목 디스크는 잘못된 자세 또 생활 습관으로 발생할 확률이 높은 만큼 오늘 배운 올바른 자세 그리고 스트레칭 방법까지 잘 기억했다가 틈틈이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호 통증의학과 전문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